들을수록 더 좋아지는 클래식 명곡을 소개합니다.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아름답고 경이로운 클래식 명곡을 맛있게 듣고 또 멋있게 즐기는 시간입니다. 피아니스트 김윤경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이로운 클래식에서 소개해 주실 곡은 어떤 작품입니까? 특별히 지금처럼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 이 곡을 우리가 더 자주 만날 수 있는데요. 네. 해마다 이맘때면 찾아오는 발레 음악입니다. 자, 올해 국립 발레단이 25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공연을 진행하고 있고, 유니버설 발레단은 작년에 이어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22일부터 31일까지 공연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 곡이 초연된 게 1892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마린스키 극장인데, 그렇게 되면 올해로 130주년이 되는데요. 이 긴 시간 동안 세계 곳곳에서 성탄 시즌에 가장 사랑받는 작품, 음악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음악 주세요. 오늘은 평소보다 오래 들어서 더 좋은데요. 너무 좋죠. 끝까지 듣고 싶지만 아쉽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뭡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에 만나는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입니다. 네. 이 차이코프스키의 발레 음악 호두까기 인형이 올해로 130주년을 맞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도 어린 시절에 호두까기 인형을 보셨던 분들은 추억을 좀 떠올려도 좋을 것 같고, 아직 못 보셨다면 오늘 저희 방송을 듣고 공연장을 찾아가시거나 또 유튜브로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좋습니다. 호두까기 인형은 차이콥스키의 3대 발레 명곡 중 하나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백조의 호수, 그리고 잠자는 숲속의 미녀. 오늘의 호두까기 인형은 차이콥스키의 3대 발레로 불리는 고전이죠. 네. 이 차이콥스키가 1877년에 쓴 발레곡이 백조의 호수인데, 백조의 호수가 사실 초연해서 혹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차이콥스키가 워낙에도 예민했는데 이때 굉장히 실망을 하고 나는 다시는 발레곡을 쓰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는데, 네. 그 다음 해인 1888년 5월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마린스키 극장의 총재이면서 이 러시아의 발레 문화를 개혁한 이반 푸세볼로지스키가 발레곡을 차이콥스키에게 위촉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프랑스 작가인 샤르 페로의 동화였던 잠자는 숲속의 미녀곡을 이제 미녀를 발레곡으로 써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백조의 호수 때 혹평을 받았으니 발레곡을 절대 쓰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었지만, 이 잠자는 숲속의 그 미녀 대본을 보자마자 차이콥스키가 마음을 바꿔서 작곡을 시작합니다. 스토리가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잠자는 숲속의 미녀의 발레는 러시아 궁정 발레의 탁월한 안무가면서 연출가였던 마리우스 뿌띠빠가 맡았는데, 다행스럽게 초연 결과 대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안 하기로 마음먹었지만 결국 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네요. 네. 그럼 호두까기 인형은 어떻게 작곡을 하게 됐습니까? 차이콥스키가 50살이 된 1890년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위촉했던 같은 인물 이반 푸세볼로지스키가 또다시 발레곡을 위촉합니다. 이번에는 독일의 작가면서 작곡가였던 호프만의 동화 호두까기 인형과 생지왕을 프랑스 극작가면서 소설가였던 알렉산드르 듀마 페르가 번역하고 각색한 버전으로 발레곡을 써달라고 하게 되죠. 그렇군요. 차이콥스키는 유명 작가의 작품만 쓰나 봅니다. 그런가 봅니다. 네, 차이콥스키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작품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어허. 일단 내용이 너무 좀 동화적이고 발레로 하기에 좀 유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랬군요. 그때 당시 또 차이콥스키가 굉장히 바빴거든요. 이미 인기 작곡가였기 때문에 수많은 작곡 위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사실 심리적으로 아주 불안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차이콥스키를 오랜 기간
기간 후원해 왔던, 물론 한 번도 얼굴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후원을 해왔던 폰 매크 부인이 후원을 끊어버리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또 큰 상심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군요. 몸과 마음이 차이콥스키가 다 지쳐있는 상태였군요. 그렇습니다. 만사가 귀찮았겠죠. 네. 그리고 워낙 예민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사실 좀 우울했던 것도 같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1891년 1월에 이제 이 발레곡의 작곡을 드디어 미루다 시작하게 되니까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작곡에 시작을 하니 순조롭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호두까기 인형은 발레 전곡보다 이 어떤 코너, 음. 이 구간에만 집중을 한 겁니까? 전곡에 다 신경을 쓴 겁니까? 네. 발레 전곡보다는 사실상 지금 저에게 네. 유명한 거는 모음곡이에요. 그렇죠. 음악으로만 들을 수 있는. 음, 왜냐하면 1891년에 이 발레 작곡을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다음 해에 관현악 편성 작업을 또 하고 있었는데 신작을 위촉을 받게 됩니다. 근데 찰코프스키가 이 바쁜 와중에 또다시 신곡을 쓸 수가 없어서 이 발레 전곡 가운데 8곡을 골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훌륭한 재탕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관현악 모음곡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이 모음곡 판이 사실 초연의 대성공 이후로 더욱더 사랑을 받게 되는 버전인데 자, 앞서 말씀드렸듯 발레곡의 초연은 1892년 12월에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도 안무는 그 유명한 마리우스 뿌띠빠가 맞습니다. 음악 자체는 초연 때 큰 인기를 끌게 되지만 공연 자체, 즉 발레 자체는 준비 부족 그리고 굉장히 섬세한 캐릭터들을 표현해야 됐던 발레 안무가들의 연습 부족이었는지 좋은 평가를 그때는 받지 못했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음, 진가를 인정받게 되죠. 음악이 좋아도 또 공연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때 당시 주목 못할 때가 있었군요. 맞습니다. 호두까기 인형 발레 공연은 여러 버전으로 공연이 되고 있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전통적으로 유니버설 발레단 그리고 국립발레단이 연말마다 호두까기 인형을 공연하는데요. 유니버설 발레단은 마리우스 뿌띠빠의 마렌스키 극장 버전으로 그리고 국립발레단은 유리 그리고로비치의 볼쇼이 극장 버전으로 공연을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안무가들이 자신만의 버전으로 해석한 이 호두까기 인형 발레를 만들어서 굉장히 즐거운 동화를 무대에 올리고 있죠. 그렇군요. 네. 마린스키 극장과 보이쇼이 극장 버전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이 마렌스키 극장 버전의 국내 초연은 1986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가장 큰 특징은 주인공인 소녀 클라라의 배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른 버전의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어린 아이가 아닌 성인 무용수가 주인공 소녀를 맡게 되는데 이 마렌스키 버전에서는 1막에서는 아역 무용수를 그리고 1막 후반부터는 마법으로 아름답게 성장한 성인 무용수를 등장시켜서 좀 환상적인 느낌을 자아냅니다. 자, 두 번째 유명한 볼쇼이 발레단인데 이 버전은 안무가 유리 그리고르비치가 개정한 버전으로 국내에서는 2000년도에 처음 선보이게 됩니다. 이 작품에서는 호두까기 인형이 일단 목각 인형이 아닌 어린 무용수가 직접 연기를 하고 또 음, 주인공 소녀의 이름도 다른 발레단 버전에서는 클라라였는데 여기에서는 마리라는 러시아식 이름으로 바꾸게 되죠. 그렇군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또 이렇게 버전에 따른 음,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서 좋은데요. 음.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김인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오늘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만나는 찰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곡을 들을까요? 먼저 작은 서곡과 행진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좋습니다. 차이콥스키 호두까기 인형 중 작은 서곡과 행진곡,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주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차이콥스키 호두까기 인형 중 작은 서곡과 행진곡,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주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차이콥스키의 발레 호두까기 인형은 어떤 스토리라인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경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아이들과 클라라가 이제 할아버지가 지금 선물을 받고 굉장히 기뻐하면서 노는데 이 마술사가 주는 호두까기 인형은 아무도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클라라 주인공이 이 인형을 받게 되고 네. 모두가 잠이 들었던 깊은 밤에 이제 생지왕이 부하들과 습격해 오고 이때 호두까기 인형이 병사 인형들을 지휘해서 맞서면서 생쥐들의 공격에 밀리고 마는데 이때
클라라가 슬리퍼를 던져서 네, 생지만을 쓰러뜨리면서 네,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호두과기 인형이 왕자로 짠 변신을 하고 이제 클라라와 함께 과자 나라에 초대를 하고 여러 환상의 세계로 여행을 하면서 그게 마무리가 되죠. 네. 너무 동심의 세계대 얘기하자니 어색합니다. 정말 한 40년 전에 네, 느꼈던 그렇죠. 그런 감정이 드네요. 네. 동화책을 그렇게 오래됐는데 그 동화책에 있는 그림이 생각날 정도로 생생하니 음, 어렸을 때 이런 교육을 받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새삼스럽게 또 생각이 나서 부모님께 감사드리네요. 자, 발레 전곡은 모두 몇 곡입니까? 네, 발레 전곡은 서곡을 포함해서 24곡인데 약 90분에 걸쳐서 진행이 되지만 이 작품을 모두 언급하자면 저희는 밤을 새야 하니 네, 오늘은 모음곡 버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서곡부터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감상하신 작은 서곡은 원래 발레 전곡 버전에서는 서곡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모음곡 버전에서는 작은, 좀 짧은 버전이라 작은 말이 붙었고 현과 목 간의 아주 사랑스러운 연주가 돋보이는 행진곡 풍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춤곡이 좀 다양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이제 춤곡이 네, 이 발레 모음곡의 메인이죠. 자, 다양한 춤곡이 있는데 첫 번째 행진곡은 네, 아이들이 막 신이 나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둘러싸고 행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네, 두 번째, 아주 인기를 많이 얻고 사랑받고 있는 사탕요정의 춤인데 예, 이 사탕요정의 춤은 발레에서는 꽃의 왈츠 다음에 나옵니다. 이 곡은 파두대, 즉 2인의 발레인데 그 당시 발레 안무를 맡은 뿌띠빠가 차이콥스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사탕 요정의 솔로 안무를 위해 특별한 음악이 필요합니다. 분수의 물줄기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의 음악이면 아주 좋을 것 같군요. 그리고 뒷부분은 아주 빠른 속도로 끝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주문을 받고 차이콥스키가 깊은 고민에 빠지는데 우연히 파리 여행 중에 첼레스타라는 악기를 발견하고 이 아이의 아주 독특하고 그 영유한 음색에 매료되면서 차이콥스키가 자신의 작품을 출간하는 이 출판사 사장에게 편지를 씁니다. 파리에서 작은 피아노와 글로켄슈필의 중간 정도 되는 새롭고 신비한 오케스트라 악기를 찾았소. 나는 이 악기를 지방 잔광과 서곡과 발레, 호두까기 인형에 사용하려 한다오. 이 악기를 꼭 구해주시오. 난 이 새로운 악기에 굉장한 효과를 예감하고 있다. 네, 출판사 사장은 찰콥스키의 청을 들어주었고 이제 이 발레 호두까기 인형의 사탕 요정의 춤에 첼레스타가 사용됐는데 얼마나 찰콥스키가 이 음색이 마음에 들었냐면 악기상의 주인에게 절대 어떤 작곡가에게도 이 악기를 보여주지 말라고 했답니다. 이 음, 첼레스타는 얼핏 보면 리드 오르간 혹은 그냥 건반 악기인데 두드리면 철근 같은 소리가 나면서 이 맑고 귀여운 소리가 이제 그 녹은 설탕이 흘러내리는 듯한 예쁜 이제 음악 효과를 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완전히 반전의 음악, 러시아의 춤 트랩팍, 아주 흥겨운 음악이 나오는데요. 트랩팍은 러시아의 전통 민속춤으로 4분의 2박자, 현위제 활기차고 빠른 곡입니다. 이어서 아라비아의 춤, 네, 이름과 마찬가지로 동양풍의 곡으로 구루지아 지방의 자장가 선율을 사용했고 그 후에 나오는 또 중국의 춤, 참 다양한 곳을 선보이죠. 발레 전곡에서도 아라비아 춤 바로 뒤에 등장을 하는데 바순과 더블 베이스가 좀 뒤뚱거리는 듯한 리듬을 타고 플루트가 낭낭하게 중국풍으로 노래를 합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풀프리의 춤, 발레 버전에서는 러시아 춤인 트랩팍 다음에 나오는데 아몬드 과자로 된 여자 목동이 풀프리를 불면서 추는 춤이랍니다. 아이고, 긴 그리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모음곡의 피날레와도 같은 꽃의 왈츠 차례군요. 그렇죠. 가장 인기 있는 우리가 곳에 와 있는데 이 피날레 곡은 따로 있지만 꽃의 왈츠 역시 모음곡을 마무리하는데 아무런 손색이 없는 그런 대명곡입니다. 사탕의 요저 시녀 24명이 추는 군무 장면, 또 서주를 지닌 확장된 왈츠, 또 후반에는 클라리넷, 플루트 등이 가세에서 아주 성대하게 클라이맥스로 보여준 후에 화려하게 마무리되는 작품이죠. 이렇게 설명을 듣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전곡을 다 듣고 싶은 네, 마음이 더 그렇죠. 솟구칩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곡 중에서 그래도 하나를 골라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곡이 좋을까요? 첼레스타를 사용한 사탕 요정의 춤, 그리고 반전의 음악인 또 러시아 춤 트랩파, 그리고 화려한 꽃의 왈츠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네.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네, 뵐게요. 들어가세요. 네.